먼저 첫 번째 오늘 특징주로는 GRT를 꼽아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네네. 상장 첫날 이렇게 강세를 보여줬는데 자세하게 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거든요.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GRT 오늘 신규 상장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장세가 연출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소위 잘 알고 있는 주도주라고 하죠. 주도주들이나 대장주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추세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시장에 주도 업종도 없고 주도주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좀 특별히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에 신규 상장을 하는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신규 상장주들은 조금 잘 알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수급이 일시적으로 좀 쏠리는 현상이지만 오히려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올 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 GRT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겠죠. 자, GRT라는 기업은 사실 이 바로 중국에 있는 기업인데 해외 상장을 이제 목적으로 한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로 이제 광학 보호 필름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뭐 앞으로 이제 또 뭐 삼성 갤럭시 노트나 아이폰 쪽에서도 이 핸드폰이 폭발이 됐지만은 결국은 다음 시리즈를 빨리 좀 출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면 물론 기업적인 성장성은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근데 이제 중국 관련된 기업이라는 거죠. 과거부터 이제 계속해서 사실 중국 기업, 요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상장할 때마다 뭐 허위 공시라든지 또는 불성실 공시라든지 늑장 공시 때문에 계속해서 차이나 디스카운트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보다 오히려 낮게 평가가 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럼 우려감이 조금 작용을 했었는데 이 GRT 역시도 마찬가지로 적정 가치 비해서 낮게 평가가 됐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뭐 실적도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과 함께 조금 더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보겠다. 앞으로 이 한국 투자자분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보겠다라는 이슈가 조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GRT라는 종목, 이 신규 상장주는 항상 수급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수급을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자, 보시면은 사실 최근에 뭐 신규 상장주들 제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라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딱 보더라도 결국은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집중적으로 개인들만 사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계속 사는 겁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투신 전부 다 팔고 있습니다. 매도만 주구장창 나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만 700만 주가 이상 들어왔다는 거죠. 자, 이런 현상들은 결국은 어디에서 개인 투자분들이 대량 매도를 한다라면 충분히 주가가 폭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신규 상장주가 아무리 상승세가 나오고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판단을 해보시고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이 있는지를 좀 안정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접근하면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하루에 뭐 몇 프로씩이라도 수익을 볼 수 있지만 잘못된 매매로 인해서 고점에서 물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신규 상장주 접근을 제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들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 역시 오늘 상장하자마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기업인데요. 해외 상장을 목적으로 한 지주회사라고 합니다. GRT 첫 번째 특징주로 꼽아주셨는데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를 좀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추럴 엔도텍을 꼽아주셨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20% 넘게 오르기도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9% 넘게 오르면서 2250원에 거래가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한참 가짜 백수호 사태로 좀 떠들썩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어떤 특징으로 이렇게 좀 힘든 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최근에 계속 뭐 신규 상장주들의 개인 투자분들이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말고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미래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을 잘 뽑아 놓으신다라면 시장이 하락 나오더라도 주가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 정확하게 저점 찍는 순간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장세 이 내추럴 엔도텍이 개인 투자분들이 잘 관심을 안 가졌을 것 같아서 오늘의 특징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사실 뭐 내추럴 엔도텍 우리 개인 투자분들에게 또 이 크나큰 아픔을 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제 2015년이죠. 자, 2015년 뭐 4월달 당시에 가짜 백수호 사건으로 인해서 이 91,200원이었던 종목이 하한가 12방을 연출하면서 정말 뭐 마이너스 90%, 한 달 동안에 마이너스 90% 이하로 이렇게 주가가 좀 하락했던 모습이 연출됐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렸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동안 사실 이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는 기업이 상당히 실적이 괜찮은 종목이긴 합니다. 기업적인 내용은 상당히 좋았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한가 끝에 가짜 백수 사건을 조금 해소를 하면서 결국 하한가가 끝난 이후에는 상한가가 한 5번 정도는 연출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하한가가 12방 정도 연출이 되면서 이 고점에서 물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조금 저가에서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주가가 오랜 기간 정말 묶여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일단 뭐 최근에 들어서 내추럴 엔도텍에서 나온 거는 결국은 이 가짜 백수 사건 결국은 이겨냈습니다. 악재를 이제 떨쳐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그 내추럴 엔도텍에서 바로 백수호가 유럽 저쪽 식약품청에서 다시 한번 인가를 허가받으면서 조금 더 식품 원료에 있어서 이제는 좀 안정성이 조금 떨어졌다는 부분입니다. 자, 뭐 그동안 상당히 악재로 있었던 부분을 해소를 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추럴 엔도텍이 신뢰감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장중에는 뭐 19%, 19.2%까지 상승세가 출발했다는 부분이고요. 뭐 그동안 기술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서야 박스권, 그동안 저항대로 돌파하지 못했던 이 부근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거래량으로 보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21일 평선 돌파하는 거래량과 함께 200% 증가한 거래량이 연출된다라면 그때부터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이때 바로 직전 지난주 10월 21일이죠. 금요일부터 해서 주가가 상승을 출발했다라는 거고요. 자, 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딱 보시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거의 뭐 바닥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제서야 조금 상승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주가 상승은 가능하나 아직까지 뭐 시장이 시원치 않다는 점에서 조금 더 뭐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수급적인 측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바로 이런 종목들이 최근 시장은 오히려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GRT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GRT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 시장이 하락 나오는데도 죽어라 매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들만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히려 지금 시장은 기관들, 외인들하고 똑같이 매매를 해야 손실을 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내추럴 엔도텍 개인들한테는 관심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피를 봤거든요. 자, 근데 지금 수급을 보시더라도 외국인들하고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양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쪽에서 매수를 한다는 건 충분히 주가가 탄력적이고 단단하다는 겁니다. 탄탄히 세운 건물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비바람이 치더라도 이런 건물들은 쉽게 무너지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관에서도 상당히 많은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자, 그렇다면 뭐 직전까지 주봉상 뭐 직전까지도 충분히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물론 시장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특징주로는 내추럴 엔도텍을 꼽아주셨습니다. 백수호 사태 벌써 1년이 지난 사건인데요. 다시 한번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인지는 너무나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 유럽 식품 안전국 안정성 심사 통과 소식에 급등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돋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만큼 탄력적이고 단단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또 대대적인 광고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보수적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차근차근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